교재 54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2008년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였는데 그냥 답으로 그냥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또 나오진 않을 거라 보는데 우리 윤년인 걸 아시잖아요. 윤년을 판단하는 방법이 거기 적어놨어요. 연도를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4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윤년이에요. 계산 되겠어요? 이거를 시연의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연도를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거나니까 뭐가 돼요? 5화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4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100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조건이 만족하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조건이 만족하든지 그럼 두 개를 뭘로 연결하죠? 5화로 연결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두 개가 뭐냐 그러면 4로 나누어 떨어지면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니까.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머지가 0인 경우죠. 연도를 %4로 나눈 게 0과 같냐? 그 말은 연도가 4로 나눈 값이 0이다. 나머지가 0이란 말은 결론은 4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로 떨어지냐?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안 돼요. 연도가 100으로 나눈 느낌표는이죠. 같지 않단 말이죠. 0과 같지 않다는 말은 결국 아닌 경우니까. 요게 만족하면서 5와 연도가 얼마? 400으로 나눈 값이 0과 같아야 돼요. 계산 이해되겠어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표시하면서 논리 연산대 형태가 설명이 되면서 퍼센트 기호 자체가 나머지를 말하는 거니까 4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 %4는 0과 같단 말은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고 100과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느낌표는 같지 않다는 거니까. 이 두 개가 동시 만족이 되니까 AND로 연결돼야 되고 또는 뭐가 돼야 돼요?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된다. 이게 설명되는 거죠. 이걸 이제 식으로 적어놓고 제대로 표현된 게 뭐냐 물어보도록 하는 게 2008년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거예요. 표시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시험 문제가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어느 분야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나왔던 포인트 변수도 언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던 연리 연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기본 표현들을 지금 저 프린트 설명드렸던 예제 중심으로 보시면서 이해를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프린트 다시 돌아와서요. 20번 문제는 그냥 구조상 하나 적어놨는데요. 이게 이제 스트럭처 구조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조체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면 우리가 만들었던 배열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만 가능해요. 근데 내가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고자 할 때 숫자 들어가야 되고 글자 들어가야 다 달라야 돼요. 그럼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한 개로 묶어줄 때 쓰는 게 뭐냐면 거기 나오는 스트럭처, 구조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0번 예제를 보시면 스트럭처 데이터하고 int a, 플로트 b, 캐릭터 c라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언이 돼요. 데이터란 이름으로 A라는 방을 만들고 B라는 방 만들고 C라는 방 만드는데 여기 뭐가 들어오게? 정수가 들어오게, 야는 실수가 들어오게, 야는 문자가 들어오게. 이거를 한 팀으로 묶는 거예요. 근데 앞에 우리가 배웠던 배열은 데이터 타입이 일치가 돼야 돼요. 숫자면 숫자, 글자면 글자가 돼야 되는데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 주어졌을 때 그런 데이터 타입을 하나의 자료 구조로 묶어주는 걸 우리가 스트럭처 구조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뭐하냐? 스트럭처에서 데이터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정의해주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메인 문장에 데이터 x10 그러면 데이터란 타입을 새로 만드는 거죠. 데이터란 새로운 타입을 만들고 x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들어내면은 아래쪽에 x라는 배열의 0번째 방에 .a 찍어주면 이걸 가리키는 거죠. 일반 변수는 배열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a라는 배열의 0번째 방이라고 표시하면 끝나는 거를 구조체로 만약에 만들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x의 0번째 방에 점을 딱 찍어줘요. 그럼 점을 찍어주면 요 변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를 딱 하게 되면 첫 번째 방에 요 위치를 가르쳐주게.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 있도록 정의해주는 걸 X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구조체라는 형태로 쓰게 돼 있고요.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요. 이런 모양이 구조체입니다라는 점으로 보시면서 스트럭처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한 개로 묶을 때 쓰는 게 구조체입니다라는 정도로만 확인. 얘 가지고 문제 내기 좀 힘드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이런 구조가 뭐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하면 데이터란 새로운 타입을 만들어내는 거야. 타입을 만들어서 서로 다른 형태로 지정을 해준도록 한다라는 거 정도만 보도록 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국가직 시험에 저런 게 종종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게 구조체로 정의했을 때 전체 크기가 얼마 잡히냐 뭐 이런 것들 문제가 설명이 된 적이 몇 번 있어갖고 그냥 적어둔 거니까 구조체라는 게 이런 모양 있나라는 것만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해서 전부 다 자료 구조하고요. 데이터 타입 연산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되시는 거니까 예제 중심으로서 내용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제어 구조가 나와요. 선택문, 반복문 형태가 제시가 되면서 if문, 그 다음에 select switch문, for문,
while문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주면서 여러 번 반복 처리하거나 또는 선택할 때 사용되어지는 구문을 우리가 제어문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 제어문의 구조의 C라는 언어에서는 이 정도 if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스위치 표현하는 방법, for문 쓰는 방법, while문 쓰는 방법 정도를 확인하시면서 예제 읽어보시면 대충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아주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어내시면서 어떤 표시가 되는지를 확인하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일단 선택문이에요. 조건에 만족을 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어떤 거를 고르도록 한다. 이 일을 하겠다 안 하겠다를 선택할 때 쓰는 문장을 if문이라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문법은 if가 적히고요. 그 다음에 괄호가 항상 들어오고요. 여기에 뭐 적어주냐? 조건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때 조건이 우리가 배웠던 부등관계 연산자를 이용하든 논리 연산을 이용하든 참 거짓이 나오는 조건식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이 만족이 되면 바로 밑에 있는 실행문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그 문장을 실행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의 값을 선택하고자 쓰는 방법을 우리가 if문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예제가 if 조건돼 있잖아요. 참일 경우만 수행된다면 거짓일 경우는 그 밑에 있어요. if 조건의 실행문 밑에다 뭐 적어주냐? else라고 적어줘요. 그러면 위의 조건이 거짓일 경우죠. 그럼 참이면 실행문 1을 실행한다면 그 조건이 거짓이 됐을 경우는 뭐 하겠다? 실행문 두 번째 거를 수행하겠다. 그래서 선택과 관련된 형태를 제시할 때 참일 때와 거짓일 때의 문장을 표시한다. if, else란 구문을 적어줌으로써 참, 거짓의 선택을 만들어내도록 그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선택문이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문제 21번을 볼게요. int i 프린트 정수 입력하세요. scanf에서 %d에 %i 적어놨으니까 i라는 값을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입력한 임의의 숫자가 i라는 변수에 들어가면 if 물어봐요. i를 %2로 나눈 게 0과 같냐? 그러면 %가 뭐였죠? 나머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를 구하는 값이 주어졌으니까 나머지 2로 나눈 나머지가 뭐와 같다? 0과 같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 찍을래요? printf에서 이 숫자는 짝수입니다. 찍을 거예요. 근데 홀수 같으면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else, 거짓이니까 어디로 가자? else 문장 가서 이 숫자는 뭡니다? 홀수입니다. 이런 거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이거냐 저거냐를 고르도록 하는 형태의 문장을 우리가 if란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점 보시면서 이때 조건은 거의 다가 부등관계 연산가 되게 많아요. 결국은 true, false의 값만 나오고 참일 때, 거짓일 때를 서로 나누도록 하는 형태, 이런 문장을 if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밑에 22번 문제를 보시면요. if i가 j보다 크냐? 그러면 printf %d가 %d보다 작습니다. 그럼 i, j니까 i가 더 큽니다. 표현하고요.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다. 다시 else로 가요. 또 물어봐요. else 뒤에 또 한 칸 띄고 뭐냐? if. 요번엔 i가 j보다 작습니까? 아니다. 또 그렇지 않다. else.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조건을 만약 적고자 한다 그러면 if, else 뒤에 또 if를 붙이고 마지막 else를 적어주면 조건을 세 가지에 따른 경우로 표시할 수 있는, 여러분한테 이걸 적으라는 건 절대 못 내죠. 우리 적는 문제가 아니니까 적혀있는 거 읽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요. 선택에 따른 이제 결과를 여러 개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if 문이 이런 구조를 가진다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if 조건, 거짓일 때는 else란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걸로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다시 위에 보시게 되면 if 옆에 적어놨어요. 스위치문이라 그래요. 이거는 다중 선택을 위한 상태가 주어지면서 이 대상이 케이스죠. 경우의 수. 그러면 케이스가 1이면 2면 3이면 4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제시해서 그 경우가 맞다라면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이런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 쓰는 문장을 우리가 스위치란 단어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 그냥 굳이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스위치 A. 그럼 A라는 변수에 따라서 케이스 X 이 말이죠. A라는 값이 뭐가 들어왔으면 X의 경우가 수를 만들어졌다면 여기다 문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케이스 Y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변수가 가진 값이 이 값이냐 이 값이냐 여러 개의 값의 경우를 나열해 주는 거야. 나열해 주게 되면 A라는 변수에 만약에 X가 들어왔으면 X 경우에 만족하니까 요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할 거고, 만약에 Y가 더 Y 맞는 문장을 실행할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동시 선택할 때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쓰는 방법 우리가 케이스 문단을 쓰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요 마지막에 뭐 적혀 있어요?
프린트문에 보시면 케이스 문장 문법에서 마지막 여기 뭐 적혀 있어요? 브레이크라는 글자 적힌 거 보이세요? 이게 적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쭉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문의 주의사항은 딴 거보다는 거죠. 케이스문에 값에 대한 경우를 적었으면 할 일을 적어주고 마지막에 항상 뭐 적어야 돼요? 브레이크란 문장이 적혀줘야지만 끝내고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문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에 항상 뭐 적어주자? 브레이크란 문장을 적어주셔야지만 멈추고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거 관로 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구문이 뭐냐 표현했을 때 스위치문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경우가 끝났으면 다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도록 하는 브레이크란 문장을 적어준다라는 정도로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if문과 스위치문은 선택의 경우를 나타내는 문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 표현 정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일을 반복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 반복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문과 화일문과 두 화일문의 세 가지 경우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어떤 일을 여러 번 반복 처리하고 될 쓰는 방법이 돼요. 그 중에 포문을 적어주는 방법을 보시면 적어놨네요. 초기화, 두 번째가 제어 조건, 세 번째가 증감연산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포, 뭐뭐 하는 동안 i가 1, 초기값 얼마,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얼마씩 i를 1씩 이 말 해석하면 되죠. 얼마부터 출발해요? 1부터 얼마 될 때까지요? 1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얼마씩 1씩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뭐 할까요? 내가 수행할 문장을 적어놓게 되면 이 짓을 몇 번 반복한다? 이 회전수만큼 반복하겠다는 얘기예요. 해석이 쉬워요. 초기, 종료, 증감에 대한 값을 한 줄에 다 적어서 정확하게 몇 번 반복할 것이냐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23번 문제 보세요. int i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sum 변수에 0을 주고요. 포 반복합니다. i가 얼마부터요? 1부터 언제까지?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i는 i 플러스 1 적어주든지 i 플러스 플러스 하든지 같은 거니까요. 그러면 1씩 증가하겠다. 몇 번 도는 거예요? 1이 얼마 될 때까지죠? 100 될 때까지 도는 거니까 얼마냐? 반복을 한다는 거죠. 100번 반복하겠다. 뜻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아래서 뭐 하고 있어요? sum은 sum 플러스 i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이 나오죠. 이 말이죠. sum은 sum 플러스 i를 몇 번 나온단 말이에요? 100번 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i가 얼마였어요? 처음에 i가 1이었죠? 그럼 처음에 1 더해요. 다시 올라오면 i가 얼마 증가되죠? 2 증가되니까 2, 3, 4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럼 결국 얼마까지 가죠? 100까지 가는 거야. 이거를 다 더하라는 얘기. 그럼 결론은 얼마까지냐? 100까지 더해달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해석 되시겠어요? 이런 걸 이제 문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 자체도 해석 복잡지 않고요. 초기, 증감, 종료라는 개념만 이해하시게 되면 충분히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들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주죠. 해석할 수 있겠어요? sum은 0, for i는 1부터 for i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i 플러스 플러스. if i %2는 1, sum은 sum 플러스 i, 마지막에 printf %d는 sum. 결과 얼마 나오냐 물어보면. 이래 나오면 좋겠지만 뭐 하여튼 해석되겠어요? 뭐 하란 얘기죠? 몇 번 돌아요? 10바퀴 돌죠? 그럼 i가 얼마부터요? 1, 2, 3, 4, 5에서 얼마까지? 10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i를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뭐 줘놨어요? 선택문이 들어간 거죠. i를 뭐 2로 나눈 퍼센트가 뭐라고요?
나머지가 1과 같으면 이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1과 같다는 말은 누구예요? 그죠? 1, 3, 5, 7, 9 홀수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결론 이 문제는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얼마 더하겠다? 홀수만 더하겠단 말이죠. 1, 3, 5, 7, 9를 더한 결과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되겠어요? 가장 간단하지만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포문과 if문의 구조를 알고 있냐를 물어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안에 기본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만 나오진 않을 거고 두 개 섞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표현되겠어요. 그래서 포문의 구조는요 단순해요. 그냥 읽고 이해하시면 돼요. 적혀있는 다 그대로 읽으면 돼요. i가 얼마부터 조기값, 종료, 증감 형태가 주어지면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포문, 정확한 반복 횟수를 알고 있을 때 쓰는 방법을 우리가 포문의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24번 답 뭘까요? 브레이크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빠져나가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시는 건데 거기 문장을 보시면 뭐 적어놨어요? 포. 왜 적어놨죠? 이게 뭐냐? 무한루프예요. 조건도 없고 그냥 포문 들었으니까 무한정 돌란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돌다가 이 포문이 만족하면 브레이크가 빠져나가란 말이거든요. 그럼 포문을 빠져나가겠다. 그래서 무한 반복을 하되 이 포문의 조건이 만족하면 브레이크가 걸고 빠져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i를 찍으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답은 딱 보일 거예요. 최소 공배수라 적어놨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제 돌려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최소 공배수가 뭐죠? 참 오랜만에 들어보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나오면. 공배수죠. 공통배수죠. 그러면 3과 4가 가지는 배수가 있어요. 얼마죠? 3, 4의 배수가 6, 9, 12, 15. 4의 배수가 8, 12, 16, 20 나가잖아요. 공통배수가 누구죠? 12가 공통배수죠. 중에 제일 작은 배수니까 얼마예요? 12 이 말이죠. 이게 최소 공배수. 그러면 이 문제가 제시하는 거 일부러 숫자를 줬어요. 넘어는 3 주고 넘투는 4를 준 거예요.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공통배수니까 뭐예요? 배수란 자체가 뭐죠? 그 수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수의 배수로 보잖아요.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쭉 가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올 테니까. 그럼 이 수를 전부 먼저 3으로 나누고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수를 찾는 거예요. 이게 뭐라 적어놨어요? if i를 퍼센트 넘언으로 나눈 값이 0과 같거나 그 다음에 n% 두 개 되었으니까 and잖아요. 그리고 i를 뭐로 나눈? 넘투로 나눈 수의 나머지가 0인 거 찾는 거죠. 말 뜻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된다면 처음에 넘언이 3이고 넘투가 4잖아요. 나머지 1이고 1이고 그 다음에 2고 2고 0이고 3이고 0은 맞지만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죠. 그럼 야가 1이고 야가 또 0이고 이래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쭉 나가 마지막 12 같은 거 어떻게 돼요? 3도 0이고 4도 0이란 말이에요. 둘 다 00인 경우죠. 이 경우에 숫자 i 얼마다? 12를 찍어준다. 그럼 결국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내는 거죠. 만약 시험 문제를 내면 최소 공배수라는 한글을 지워버리겠죠. 지워버리고 i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결론은 최소 공배수가 한다는 게, 만약 문제에서 최소 공배수라는 말 적어놔버리면 그건 될 수가 없죠. 바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상에서 만약 물어본다 그러면 숫자를 주고 그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뭐냐 물어보도록 하는 거니까 답은 12가 되겠다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구성되시겠죠? 그래서 if문이라든가 포문과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표현 자체를 확인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 거예요. 이거는 거듭하지만 읽으면 돼요. 연산 자체는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읽어내시면서 뭐 따라가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이제 반복의 개념으로 확인을 하신다라면, 그 다음에 반복문의 또 다른 형태가, 그 다음 다시 해볼까요? 앞에 보시면 화일문이라는 게 있고 두화일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화일문의 차이과 두화일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화일은 출발할 때 조건부터 먼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밑에 실행 문장을 수행을 하고요. 만약에 조건이 거짓이면 실행을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조건 후 실행 구조를 따진다라면 반대로 두화일문은 일단 먼저 해요.
하고 그 다음 뭐하냐? 조건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빠져나가는 형태. 그래서 선실행 후 조건의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자, 문제 25번 보시면 적어놨어요. 썸은요, i는 1부터 출발합니다. while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썸은 썸 플러스 i. 그 다음에 i 값 증가돼야 되는 거니까 i는 i 플러스 1 해야 돼요. 그럼 결론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for 1부터 100까지 해서 1 증가하는 거나 while문 적어주나 동일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방법이 된다라면 밑에 두 번째 26번 문제를 보시면 두 출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썸은 썸 플러스 1에 i 증가시켜주고 똑같이 while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그래서 단지 차이점은 그거죠. 먼저 조건 비교하고 확인할래? 아니면 처리한 후에 비교할래? 이 말이죠. 그래서 while문은 어떤 경우는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한 번도 실행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 while문은 어떡합니까? 한 번은 실행한 후에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을 가지면서 조건 반복문의 구조로서 while과 두 while의 사용법 정도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while문의 주의사항은 그거죠. 잃어버리면 i가 1부터 출발한다고 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 못 가요. 집 못 가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 i가 1이었죠? 돌잖아요. 돌면서 i가 얼마예요? 변화되는 데가 있어 없어요? 아까 여기처럼 포문 같은 경우 뭐가 있었어요? 증감치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 안 적었는데 while문은 이 안에 보면 증감치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i가 1 증가하는 안 적어놓으면 집 못 가. 계속 돌아 이거는. 이게 이제 무한 루프라 표현하는 거야. 이거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컴퓨터 상대로 종료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야 돼요? 안에 이런 증감치가 따라 들어와줘야 돼. 이게 좀 다른 점이 되는 거니까 주의를 하시면서 while문에 대한 표현 자체를 확인하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21, 22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건 선택문하고 이제 반복문에 대한 구조는 많이 앞에 거보다는 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요. 이런 문장 읽으시면서 구조 자체를 잘 판단하시면서 확인을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밑에 문제 27번 요거 출력된 결과물이 뭐냐라는 거를 한번 답으로 맞춰보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를 찾아보니까 국가직 시험으로 출제가 됐대요. 구급이나 전산직 시험이죠. 거기에 나왔던 문제가 되는데 요 문장을 처리했을 때 출연되는 결과가 옳은 게 뭐냐는 거죠. 답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그 while문이 이 말이에요. a 마이너스가 이거예요. 0보다 크냐 이거예요. 이거 먼저 아까는 감소치 기억나시죠? 증가하는 것도 같이 감소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a 마이너스 형태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 뭐 적었어요? printf 퍼센트 a는 퍼센트 %d 되어놨으니까 그리고 a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요 while문에 걸리는 게 뭘까요? 이 중괄호를 안 묶어놨기 때문에 한 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이 만족할 동안 요걸 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게 한 묶음이고요. 해석을 하시면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뭐 적어놨어요? 포 b는 0부터 b가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b 플러스 얘도 또 마찬가지냐. printf b는 퍼센트 a구나. a는 퍼센트 d에 a 플러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잘 보실게요. 요 두 문장이에요. 요거 반복문 한 번, 요거 반복문 한 번이에요.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따로따로 해서 이게 묶음된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요 문장에 하나의 문장, 요거 문장의 반복 요거의 반복 요거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거 몇 번 반복, 몇 배 찍히겠어요? 총 출력되는 숫자가 요거 몇 번 찍힐까요? 이게 몇 번 찍힐까요? 자 볼게요. 처음에 이거 얼마죠? 2조.
a 마이너스 마이너스 처리할까요? 후 처리니까 뭐죠? 여기서는 a는 여전히 2잖아요. 2가 0보다 크니까 만족해요? 내려갑니다. a는 찍어요. a 얼마죠? 요는 2였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소됐으니까 내려왔을 때는 감소된 거죠. 얼마가 돼요? 1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니까 a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이때 a는 얼마예요? 여기서 1이었지만 마이너스 감소해서 내려가니까 얼마가 되죠? 0이 되겠죠. 올라가는데 0과 0보다 크냐 물어봤으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여기서 훅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데 뭐였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된 거니까 이 문장을 딱 빠져나왔을 때 a는 얼마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0과 2를 비교하니까 0이니까 만족하거든요. 내려갑니다. a를 찍으래요. a 플러스 플러스라 돼 있으니까 a 값 하고 증가하는 거잖아요. a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을 찍는 거죠. 왜? 여기서 마이너스 1 된 상태 그대로 찍어주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갔으니까 a가 얼마가 돼요? 0이 됐겠죠. b가 얼마가 돼요? 1 증가하니까 1이 2보다 작냐? 작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증가하니까 a 얼마? 0 찍어줘요. 찍어주고 증가하니까 얼마가 됐죠? 1 됐어요. 그렇지만 b도 1 증가하니까 얼마가 되죠? 2. 2니까 빠져나가죠. 그럼 출력된 거 몇 개? 이렇게 4개만 출력된 거. 이게 국가직 시험으로 출제가 됐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 싶은데 우리가 치는 시험이 국가 7급 전산직 공무원의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 이거니까 이렇게까지는 아니라 프로그램 언어론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까지는 아니라 보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결국 여러 가지 형태를 다 연결해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거죠. 뜻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판단하시면서요. 어떤 구조에 따라서 만들어졌는가를 확인 좀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페이지에서는 그냥 제어 구조와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표현들을 잘 확인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힘들죠? 이게 안 해본 거구나. 그래서 아까 같지만 이거를 몇 달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그냥 단순한 그냥 몇 가지 구조로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냥 최대한 설명을 줄였고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위주로만 적어놨기 때문에 이 프린트문에 있는 예제만 좀 잘 이해를 하시면 한 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거의 확실하게 매년마다 시 관련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맞춰온다고 생각을 부탁드릴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요. 28번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함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출발할 때 C 언어는 뭘로 출발하냐? 메인으로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 28번을 보시면 뭐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int max라는 새로운 함수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메인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다른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 만들 때 객체 지향도 객체 단위로 만들고 모듈 단위로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재사용성을 높이는 것처럼 쪼개서 만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에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 쪼개서 만든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맥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t max라는 함수가 주어지고 이 함수는 인수죠. ab라는 변수를 가지고 출발할 건데 이 문제 하는 역할을 적어놨죠. if a가 b보다 크면 return a 값을 돌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return b 돌려주겠다. 그 말은 두 개 수가 들어왔으면 두 개 수 중에서 누구냐? 큰 수를 돌려주겠다 이 말이 돼요. 그러면 주어진 숫자에 따라서 들어온 값에 따라서 큰 수를 돌려주는 함수를 만들었으면 그 함수를 먼저 정의한 다음 밑에 보시면 적어놨어요. void main문 적어놓은 거죠. 메인 함수라 적어놓고 a, b, m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된다. 프린트 두수 입력할 거예요. a, b 두수 입력을 받아서 함수 호출합니다. m에다가 줄 거예요. 뭐 max란 함수에 a, b를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입력한 두자 a, b가 어디로 가요? 위에 정의된 max 함수의 a, b와 연결되는 거죠. max 함수의 a와 b에 여러 입력한 변수가 들어가면 리턴한다 그랬잖아요. 리턴하니까 어디로 들어올까요? m이란 변수에 리턴된 결과 a와 b 중에서 큰 값을 m에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하면 결국은 두 자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누구더라? a, b 중에 한 개 값을 찍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단위로 막 쪼개는 거예요. 그 쪼개는 걸 우리가 함수라 표현을 하고 먼저 함수가 정의되고 아래쪽에 지금처럼 함수 이름을 적어주면 내가 원하는 함수가 콜 되는 거죠. 콜 되면 원하는 작업을 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함수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무조건 뭐 쓰게 되냐 그러면 함수 형태를 써서 처리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하나의 표현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복잡하면 되게 힘들어지지만 일단 함수나 형태가 이렇다라는 거에서 하나의 프로그램 처리를 갖다가 나누는 걸 우리가 함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서요. 자, 29번, 30번 이걸 잘 보세요. 나온다라면 얘가 나올 확률이 좀 있으니까요. 29번, 30번 문제는 잘 확인을 하시는데 자, 이 문제는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리커시브, 재기적 함수, 재기함수라는 단어를 써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부른다는 의미로서 재기함수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놈 형태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함수의 출발은 뭐부터 하게 돼 있어요? 항상 누구 출발하죠? 메인부터 먼저 출발하잖아요. 항상 함수가 정의됐다 하더라도 메인 함수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메인 함수 A, B, C라는 세 개의 인수를 선언을 하고요. A라는 변수에 5를 줬어요. 주고 적어놨죠. C는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얼마? 5라는 숫자를 주고 함수를 호출했어요. 됐죠? 그러면 제어가 어디로 갈까요? 위에 정의된 함수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정의된 임수 보니까 뭐 적어놨죠? int add에 괄호 열고 int x라는 형태로 정의가 됐어요. 그러면 add 5라고 했으니까 5를 갖고 어디로 갈까요? 일로 콜 하겠죠. 그러면 얘가 불려지면서 add라는 일을 수행할 거고 x는 얼마가 들어오냐? 5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물어봅니다. if x가 얼마와 똑같냐? 0과 같냐? 그러면 같으면 뭐 돌려달래요? return 0 줄 거예요. 0을 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현재 들어온 x가 얼마예요? 5니까 0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이 문장을 실행하지 않아요. 않고 어디로 가냐? 밑에 보세요. return 돌려줄 거예요. 누구를? x 더하기 add x-c를 해요. ux 얼마예요? 우리가 5를 콜했으니까 5가 들어왔겠죠? 그럼 여기 값은 5가 돼요. 더하여 누구를요? 얼라리요? add 뭐죠? 지죠? 보이세요? 지 이름을 지가 또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x-1이니까 얼마가 되죠? 4가 되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말이죠. x-1이니까 add 4라고 콜을 하는 거예요. 또 표현 되겠어요? 그러면 4가 또 호출되겠죠. 그럼 또 얘를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4 가지고 처리하는 게 0 아니니까 또 내려와요. 리턴 뭐가 될까요? 4 플러스 add 3이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5 플러스 add 4가 된 걸 또 부르면 야가 되잖아요. 3을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3 플러스 add 2가 되고 2 플러스 add 1이 되고 쭉 자기가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자기가 계속 부르는 거죠.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add 1 플러스니까 1 플러스 뭐가 돼요? add 0 될 거예요. add 0 불렀어요. add 0 부르면 어떻게 되죠? 0이니까 0 같잖아요. 뭐 눌러줘요? return 0이 돌아와요. 그러면 여기서 add 0 하고 호출을 딱 했으니까 뭐가 돌려주죠? 0이란 값을 어디로 돌려줘요? 야 자리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야는 뭐로 해석되는 거예요? 0으로 해석되고 1 더하기 1개 다시 요로 콜 되는 거죠. 그러면 add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고 2 더하기 1 된 게 다시 요 콜 되는 거야. 그럼 2 플러스 1 되고 그러면 3, 2, 1 더한 게 1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다시 1로 들어가요. 그러면 5 플러스 add 4니까 add 4란 말이 결국은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된 거잖아요. 이 값을 어디로? 여기로 돌려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 되겠어요? 5, 4, 3, 1의 숫자를 더한 결과니까 15라는 결과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리컬시브, 대부름 호출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고 문제 낼 확률이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죠. 왜? 적어주고 결과 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함수 이름이 동일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콜, 메인 형태가 되고 프로시저 안에 다시 또 함수가 나올 때 쓰는, 이거 우리가 대부름 호출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 점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개념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좀 쉽지는 않은 부조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좀 쉬운 거만 좀 적어놓은 거예요. 좀 복잡한 데도 되게 많은데 일단은 부조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적어둔 거니까 이거를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릴 거예요. 그게 29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설명이 된 거라면 30번 문제 볼까요? 팩토리얼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n 팩토리얼 하면 1부터 얼마까지죠? n까지 수를 다 곱한 걸 우리가 팩토리얼인데 이 팩토리얼 구하는 거를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include에서 표현하고요. int 팩토리얼, int n 하고 i, result i 하고 쭉 표현해놨어요. result에서 표현해놨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메인 형태를 보시게 되면 팩토리얼 m 형태로 설명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죠. m 입력 받았어요. 우리 m을 5로 할게요, 그냥 편의상. 5로 하면 함수 호출할 거예요. 뭐 할 거냐? 팩토리얼 5를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5라는 함수가 호출된 상태니까 팩토리얼 5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처음에 물어봐요. int i하고 result는 1로 준 상태에서 for 반복합니다. i가 얼마부터? 1부터 i가 얼마까지? 5보다 작을 동안 플러스 요 들어온 값을 그대로 우리가 받은 거니까요. n으로 받았으니까 n 값 대신에 5가 들어간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5번 반복하면서 result는 result 플러스 곱하기 1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어떻게 돼요? 처음에 i가 얼마죠? 1이죠.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요? 리절트가 처음에 출발할 때 얼마였죠?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1 되죠. 그리고 리절트 얼마 들어가죠? 1 들어오겠죠. 다시 회 돌아왔을 때 i가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그럼 리절트는 얼마 있는데? 1 곱하기 2가 돼서 다시 리절트로 들어가 줘요. 다시 i가 얼마 되면? 3 되겠죠. 3 되면 리절트는 얼마 들어와 있어요? 1 곱하기 2가 들어와 있으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죠. 그게 얼마가 돼요? 리절트가 되고 그 리절트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에 i가 4가 됐으니까 4를 곱해서 다시 리절트가 되고 또다시 많은 거죠. 리절트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에 i가 5를 곱해서 리절트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말 뜻될까요? 처음에 리절트가 1이니까 처음에 하면은 i가 1이잖아요. 1 곱하기 1에서 1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i 곱해주고 리절트는 1 곱하기 2가 될 거고 1 곱하기 2에 i 3 곱하고 1, 2, 3에 4 곱하고 1, 2, 3, 4에 5 곱하고 이것도 결국엔 대부분 자기가 계속 부르는 개념이죠. 함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처리되는 형태가 이제 팩토리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얼마부터냐? 1부터 5까지의 결과를 만들어낸 리절트를 리턴 시켜줌으로써 만들 수 있는 부분. 제기적 함수 호출은 아닙니다만 일반 함수 콜을 통해서 팩토리얼 구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이런 구문도 하나의 표현으로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나온다라면 이런 것들이 언급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기적이나 대부름 하도록 하는 형태 가서 자기가 자기를 콜하면서 연산 만들어지는 것들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하시고요. 제기적 호출, 자기가 자기 부르는 경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일한 명칭이 계속 쓰이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값 대신에 다른 값 계속 뜨면서 거꾸로 콜돼서 값이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제시되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표현으로 보기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보고 마지막 할 때 다시 한번 다른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 정도로만 일단 확인하시고요. 리커시브란 단어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좀 내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 코드가 길어지니까요. 문제가 되게 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적기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거보다 더 긴 거는 내기 좀 무리가 있으니까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하고 32번 두 문제를 두 개 비교하시는데, 문제 31번에 보시면 적어놓은 거 있어요. int num에서 뭐 적어놨냐면 전역 변수라는 글자 보이세요? 이 전역 변수란 단어가 나와 있으면 이 전역 변수는 어디서 나냐면 void main 위에 적어요. 일반 변수는요, 프로시저가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함수 안에만 생명을 다해요. 다시 말하면 이 강의시 안에만 쓰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 예를 들면 void main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변수들이 선언돼 있으면 걔는 전부 다 뭐다? 지역 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함수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함수 안에서만 생명이 유지하고 소멸 생성되도록 하는 게 일반 변수라면 메인 위에 그냥 전혀 관계없는 위치에다 뭐냐? 변수를 선언하면 이거는 모든 함수에 다 써요. 언제까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얘가 소멸되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전역이란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개념. 그래서 int num이라는 형태에서 선언하면 자동으로 전역 변수는 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정수 0이 들어간 상태에서 메인 문법입니다. print num 찍으면 첫 번째 결과니까 0이 나와요. 그 다음 만약 add 3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add 3이란 함수를 호출하니까 밑에 보이세요? add int value에서 3을 받았어요. 그 다음 만약 num 플러스는 value 됐어요.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num은 num 플러스 value니까 value 값 3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print f 하면 얼마 나오냐? 3이 나와요. 왜? 전역 변수니까 메인에도 쓸 수 있고 add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 다 똑같은 이름이 들어와 버리면 같은 형태로 되기 때문에 같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d 함수를 통해서 증가시켜 줬지만 밑에 또 num 플러스 플러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3에다 얼마 더하냐? 1 증가하니까 결과 얼마 나오게? 4가 나오게. 그냥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다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어디든 관계없이 모든 위치에 똑같은 변수의 값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전역 변수라는 개념을 쓰면서 메인 위쪽에 프로시저 아닌 중괄로 아닌 그냥 별도의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걔는 전역 변수가 되고요. 언제까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소멸되지 않아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전역 변수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쓰는 변수들은 즉 프로그램상에 사용되어지는 변수는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지역 변수라는 개념을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선언된 형태를 우리가 전역 변수라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이점 정도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32번 보시게 되면 스태틱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이거는 정적 변수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정적은 전역보다는 힘이 약해요. 어디 쓰냐? 고 프로시저 안에서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심플 펑션에서요 static int num1 하고 int num2 돼 있잖아요. static int num2 num원이란 변수는 뭐냐면 정적 변수라 그러고요. 그 다음 int num2는 뭐냐? 지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가 콜되면 num2가 생성되고 종료되면 사라지는 반면 num1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소멸되고 남아있어요. 그래서 m1 플러스 플러스 m2 플러스 플러스의 차이가 뭐냐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 void 메인문을 통해서요 i가 0부터 i가 3보다 작다 그럼 0, 1, 2가 되는 거니까 함수 심플 펑션을 3번 콜하는 거예요. 처음에 콜하게 되면 static int num1이란 변수가 있고 num2란 변수가 만들어지면 둘 다 00이 들어가고요. 둘 다 11 증가하니까 처음에 출력하게 되면 둘 다 11이 찍혀요. 그리고 다시 또 메인에 의해서 두 번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똑같이 num2는 그대로 또 1이 나와요. 왜냐하면 살아있다 새로 만들어지니까. 하지만 num1의 스태틱 변수는 아까 값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니까 증가하면 그대로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콜하게 되면 얘는 또 또 소멸되니까 또 그대로 처음부터 1이 나오는 반면 얘는 이 값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니까 또 증가하니까 얼마가 되냐? 3이 되게. 그러면 num1의 값은 1, 2, 3 형태가 출력된다라면 num2의 값은 얼마가 나오게? 1, 1, 1. 요게 지역 변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변수가 되고 이게 스태틱이라는 글자 써서 정적이라는 개념 쓰면서 지정된 프로시저 안에서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사용되는 변수를 정적이라는 개념 쓰고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다 쓰게 하는 형태로 우리가 뭐다? 전역 변수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수의 사용에 따라 세 가지 형태 구분되었다. 전역, 정적, 지역 변수의 개념을 쓰는 거고 지역은 그 안에서밖에 못 쓰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의실에 쓸 수 있는 변수는 강의실만 나가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지역이라면 이 학원 건물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게 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말고 대구 시즌 전체 다 쓸 수 있는 게 뭐다? 지역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야.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건 지역, 정적은 안에서만 쓰는 거고 지역은 벗어나면 못 빠져나가도록 하는 거니까 그 차이점으로 확인하시면서 변수 사용에 따른 세 가지 형태도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요. 두 가지 형태를 적어놨어요. call by value라는 단어가 있고요. call by reference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뒤에다 인수를 적어준단 말이에요. 값에 의한 호출을 하게 되는데 그 호출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value를 넘길래 주소를 넘길래에 따라서 두 가지가 구분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call by value라는 형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일반 처리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메인문을 보시게 되면 메인에 A는 20, B는 10 적어놨죠. 그리고 swap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뭘 호출하냐? A, B 값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변수가 지금 얼마 가지죠? 20을 가지고 있고 B라는 변수가 10을 가진 상태에서 swap A, B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A와 B는 뭘 가지고 있어요? 20과 10이라는 값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함수 swap 갑니다. 그러면 여기 얼마 들어오냐? 20, 10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20과 10이란 변수를 거기 swap 함수에서는 뭐로 쓰냐 그러면 x와 y란 변수로 받은 거예요. 받아서 이 문장 이해되세요? 보이지 않았죠? z는 x, x는 y, y는 z. 요 세 줄. 이게 뭐 뜻이겠어요? 이게요, 그 XY라는 방이 있고요. X방이 현재 20이 들어가고 Y방에 10이 들어갔어요. 이 swap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 방을 교환하는 거거든요. 자리 바꿔치기 하는 거 우리가 swap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데 바꿔치기 한다고 하면 X는 Y, Y는 X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우리는 돼요. 우리는 이 숫자를 안 까먹고 있으니까. 근데 컴퓨터한테 X는 Y 해버리면 야를 덮어 써버리죠. 그럼 두 줄 같아 버리니까 이렇게는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 별도 Z란 방을 만들어서 어디? X 값을 Z로 줘요. 그리고 Y 값을 X로 줘요. 그리고 누구? Z를 Y로 줘버리면. 그래서 세 줄의 코드. 요게 이제 많은 거냐면 서로 두 방 데이터를 교환해주는. 직거래가 안 되고 한 단계를 거쳐만 연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X와 Y라는 변수가 뭐로 바뀌냐? X는 10, Y는 20이라는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니까 뭐가 나오냐? 처음에는 Y는 X는 10, Y는 20이니까 10, 20이라는 결과가 출력이 돼요. 그게 이제 swap 함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프린트에 A, B를 찍으면 보이죠? 그러면 swap 함수의 결과로 10, 20이 나왔으면 다시 메인 함수에서 찍으면 여전히 A, B는 20과 10이에요. 왜? 뭐만 준 거예요? 여기는 요 값만 준 거예요. 값만 줬으니까 A와 B라는 방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값에 의한 호출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물건 값을 전달하고 내 거는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은 됐지만 실제 원본은 바뀌지 않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call by value라는 개념을 쓴다라면 옆에 적어놨죠. call by reference는 주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러면 그 밑에 적어놨죠. swap 뭐 줘요? %A, %B라고 주면 우리 앞에 왔죠? %, 연산자가 뭐였어요? 주소죠. 주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측도 달라요. swap 뭘로 받아요? 포인트 X, 포인트 Y로 받아요. 달라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는 두 개를 구분하실게요. 이게 이에 따라 결과가 완전 달라지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히 콜하고 콜에서 받는 형태가 되면 변화가 생기지 않는 반면 지금처럼 주소 형태의 연산자를 통해 주소를 받으면 밑에도 코드가 달라지겠죠. 뭘로 주냐 그러면 Z는 포인트 X, 포인트 X는 포인트 Y, 포인트 Y는 Z 형태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뭘 전달하는 거죠? A방에 주소를 전달, B방에 주소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소가 전달되시니까 주소방의 데이터 교환, 주소방의 데이터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인 누구죠? 얘들이 서로 교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call by reference에 따른 값의 결과는 XY방의 주소지 값을 갖고 있으니까 주소가 X의 주소의 데이터 값과 Y의 주소의 데이터 값을 교환하니까 직거래 저기가 바뀌는 거죠. 그럼 결국 얘는 출력하면 둘 다 뭐 나와요? 10, 20이 swap의 결과가 된다면 메인 함수도 찍어도 마찬가지 얼마 나오냐? 10, 20의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차이점 다시 봅시다. 처음에 나오는 call by value는 값만 주는 거예요. 값만 주니까 이 원본 데이터가 바뀌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뭘 넘기죠? 원본 데이터에 주소를 넘기는 거야. 주소를 넘겨서 주소값의 데이터를 직거래시켜서 교환시켜버리니까 함수에 의한 결과도 10, 20 바뀌어진과 더불어서 원래 값도 바뀌어버렸으니까 찍어버리면 10, 20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값에 의한 호출과 주소에 의한 호출이 설명이 됐을 때 값은 이렇다, 주소는 이렇다. 차이점 형태를 보시면서 왼쪽 call by value에 대한 결과는 10, 20이 찍힌 다음에 그대로 원래 값 20, 1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면 옆에 나오는 call by reference는 교환된 상태로서 둘 다 10, 20, 10, 20이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이런 형태가 호출 방식에 따른 분류가 되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비교. 차이점 보시면 돼요. 값을 줄 때 뭘 쓰는 거예요? 주소 연산자를 통해서 연결하는 게 call by reference가 되는 거니까 그 차이점도 한번 눈으로 보기 부탁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요. 기본적인 C 언어의 기본 사용법의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에는 좀 내용이 많이 빠져있어요. 빠져있어 그냥 프린트물로 예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는 예제들만 좀 이해를 하시면 웬만한 내용들은 다 설명이 될 거고요. 2 이상까지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냥 이 정도 수준 정도로만 기억해서 봐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거고요. 밑에 이상한 거 막 적혀있죠. 그냥 이건 참고로 보세요. 이게 이제 C++에 쓰는 코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가 적어놨냐면 클래스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그러면 클래스에 C_Area라는 기본 클래스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 안에 뭐가 필요하냐? 멤버 변수가 필요하고 멤버 함수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한 묶음으로 정의해둔 형태를 우리가 C++에 쓰는 객체지향의 표현법이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냥 한국어로 보시라고요. 뭐냐 그러면 클래스 정의하는 게 처음에 클래스란 글자 적어서 정의된다는 거 보시는 거고 아래쪽에 보시면 생성자란 글자 보이세요? 혹시나 하는 건데 생성자가 뭐냐 그러면 클래스 이름과 똑같이 정의된 함수를 생성자라 그래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 뭐로 적어놨어요? C_Area 적어놨잖아요. 밑에 보시면 생성자 함수라 그래서 맹똑같이 C_Area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클래스명과 함수명이 동일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생성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물결자에 C_Area에 적힌 거 보이세요?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소멸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것만요. 어디 쓰냐까지는 굳이 아니고요. 그냥 혹시나 해서 말 설명드린 거니까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어느 게 생성이고 어느 게 소멸자라는 거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성자 함수는 클래스 이름으로 정의된 건 생성자가 되고 물결표 모양의 생성자 함수명이 들어가게 되면 걔를 우리가 소멸자 함수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리고 뭐라고 막 적어놨잖아. 이렇게 적어서 표현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뭐 나타낸다? 클래스의 표현, C++의 표현 형태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클래스의 C_SQL, 스퀘어라는 형태의 클래스가 정의되는데 뭐라 적어놨어요? 콜론 찍어놓고 퍼블릭 C_Area에 적힌 거 보이세요? 그러면 클래스 이름 뒤에 또 무슨 클래스가 나와요? 앞에 위에 나왔던 클래스가 나오잖아요. 이런 걸 이제 파생 클래스라 그래요. 근데 상속이 된 거죠. 상속이 돼서 위의 값을 그대로 쓰도록 하는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적혀지는 겁니다라는 정도로만. 이거는 뭐 크게 그게 없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적어둔 거니까 생성과 소멸자가 어떤 표현이더라, 그 다음에 클래스가 어떤 겁니다라 정도로만 확인하시라고 적어둔 거니까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보도록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C 언어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게 C예요.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한 부분입니다만 상세하게 하기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그만큼 또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 정도로만 인식을 하셔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겁니다. 힘드시죠? 그냥 외우는 게 낫지 뭐 이상한 거 막 물어보는데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시험 문제가 한 개는 꼭 나오는 부분이라서 포기는 할 수는 없어요. 포기는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셔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이상 벗어나면 저도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지금 설명드렸던 수준 정도에서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씌우고 그냥 가도 되겠죠. 몇 개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문제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총 28개 정도 문제가 적어놨는데, 커말 1급과 2급에 나왔던 이제 엑셀 관련 함수 문제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개 뽑아둔 거니까 이것도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엑셀에도 마찬가지 또 함수 문제가 또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되면서 실제 데이터를 적어주고 계산된 결과 뭐냐. 지금 여기 나오는 모양대로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엑셀과 관련된 또 몇 가지 기능들이 설명이 될 필요가 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로 보시면서 교재 556페이지 잠깐 봅시다. 자, 우리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다 잡아서 사용해 봤을 건데요. 스프레드시트라 그래서 이제 계산용 프로그램이라 표현을 하고요. 그 엑셀의 기본 모양은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일단 용어 형태만 정리하시면 A, B, C, D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거 횡이 아니고 이게 열머리글이라 그래요. 그리고 1, 2, 3, 4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행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면서 이런 표처럼 이제 자료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공간에 이제 값을 넣고 또는 계산식을 집어넣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거, 이게 엑셀의 기본이라면 행과 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면 요 한 칸 한 칸을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 표시하기 위해서 뭐 적어주냐,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1행 1열이죠. 그러면 1, 1 적으면 숫자가 헷갈리니까 우리는 열머리글, 열 대신에 뭘 쓰냐면 영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를 뭐라 부르냐 그러면 A 1번 셀, 여기는 얼마가 돼요? C 2번 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 위치를 이제 주소나 형태로 설명이 되면서 행과 열의 머리글을 통해서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 있다라면 그 데이터를 행과 열의 위치를 통해 표시하도록 하는 게 엑셀의 기본 표현이 된다는 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 A 1번 셀, A 2번 셀, A 3번 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런 데이터가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엑셀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는 위치 파악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행과 열을 이용해서 위치를 지정한다는 걸 보시고요. 여기에다 이제 뭐냐, 내가 원하는 는, 엑셀의 수식은 반드시 는으로 출발하게 돼 있어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A 1번 더하기 100 이런 식의 계산식을 적고 엔터를 딱 때려버리면 결과 나오는 거죠. A 1번 셀의 값 얼마인데요? 100을 100과 나니까 얼마 나오게? 200 나오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식을 적어주게 돼 있어. 엑셀의 함수, 계산식은 반드시 뭐로 출발한다? 는 출발하고, 우리 아까의 함수와 똑같이 함수명을 적어주고 또는 계산식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출발은 뭐냐? 는으로 출발하는 걸로 보시면서 이게 기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다 이렇게 까만색 포인트를 올릴 수가 있어요. 포인트 올려서 밑으로 짱 당기면 야가 뭐냐면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 표현을 해서요. 자동 채우기에서 밑으로 딱 당겨버리게 되면 이 식이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밑으로 딱 당겨버리면 요게 자동으로 A2가 돼요. 그 다음에 A3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당겨버리게 되면 자동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행머리글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옆으로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으로 당기면 요 식을 옆으로 당기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직으로 당기면 누가? 숫자가 증가하고 옆으로 당기면 영문자가 증가하게 돼 있어. 이런 주소 표현을 거기 적어놨죠. 556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엑셀의 주소를 나타내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치를 나타낼 때 행머리글과 열머리글을 통한 표현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수식을 적어서 는 표현하고 셀 주소를 지정을 하고 나면 채우기 핸들 통해서 밑으로 당겨버리면 자동으로 열이 증가, 행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데에다 위치를 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 요게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라 불러요. 문제를 할 때 우리 엑셀을 쓰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하기 때문에 주의사항으로 보시면서요. 이렇게 당겨서 만들어준다는 점으로 확인을 하도록. 그래서 자동 채우기 나오게 되면 행과 열의 위치가 변화된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상대 주소 지정 방식으로 설명이 된다라면 그 다음 나오는 글자가 두 번째 나왔죠. 절대 주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네요.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이거하고 비율을 비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의 비율이 몇 %인지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놈과 이놈을 나누겠다. 그러면 A1번 셀 나누기 A4번 셀, A1번 2번 셀 나누기 A4번 셀, A3번 셀 나누기 A4번 셀, 이런 수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을 나누기 위해서 비율을 찾겠다. 그래서 식을 만들기 위한 요거 비교, 요거 나누겠단 말이에요. 그럼 식을 보시면 A1에 A4, A2에 A4, A3에 A4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요 식을 적고 나서 뭐하냐? 채우기 땡겨버리면 당연히 야도 어떻게 돼 있어요? 변화되는 거야. 변화되니까 5, 6 되니까 원하는 계산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자? 1, 2, 3, 4는 변화되니까 방금 말했던 상대 주소로 쓰는데 얘들은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돈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뭐하냐? 이렇게 달러를 붙여요. 달러를 붙여버리면 자동 채우기로 밑으로 당겼을 때 어떻게 되냐? 주소가 변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거를 두 번째 말하는 절대 참조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자동 채우기에서 밑으로 당긴다 하더라도 수식의 주소의 변화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역할하는 걸 우리가 절대 참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식을 적을 때 이런 기호가 나오면 야는 변화가 없는 거야. 밑으로 당겼을 때 변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우리가 절대 참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냥 적어주는 건 상대. 이거는 절대 참조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얘는 당기기 위해서 변화를 줄 거예요. 밑으로 당기면 2, 3, 4는 변해요. 옆으로 당기면 B는 안 바뀌게. 그러면 열은 고정하고 행은 변하게. 야는 반대로. 누구는? B는 그대로 변화한단 말이에요. 대신에 누구는? 1은 안 바뀌게. 그러면 두 개 중에 한 개를 고정하겠다. 이게 세 번째 말하는 혼합 참조가 되는 거예요. 구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일단 가장 포인트는요, 수식하고 함수를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로서는 이 개념 자체를 확인하셔야 되면서 절대, 혼합, 상대 참조가 어떤 것인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식을 적었을 때 해석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크게 모른다 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표현적으로 보는 거니까 이 단어 자체를 이해하시면서 달러가 붙게 되면 걔는 고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달러 개념이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그 점 확인을 하시면서 옆에 문제 있어요. 557페이지에 MS 엑셀 워크시트에 사원별 수주량과 판매 금액 그리고 수주량과 판매 금액 합계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때 C열에 전체 수주량 대비 각 사원 수주량의 비율을 E열에는 전체 판매 금액 대비 각 사원 판매 금액 비율을 보이고자 합니다. C2셀에 입력한 다음 C열과 E열의 나머지를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C2에 입력할 셀로 가장 적합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말이 뭔가 되게 복잡한데 결론은 뭐 하란 말이죠? C2셀에 누구 나눠야 돼요? C2셀 비율이니까 뭐의 비율이죠? 수주량의 비율을 C열에 표현할 거잖아요. 그럼 방금 말했던 이거죠. 요거의 비율을 구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하고 누구하고 얘하고 나누기 해서 비율을 구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첫 번째 김철수의 수주량 B와 누구하고 나눠줘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B7번 셀 보이세요? B7번 셀 값이 전체 합을 나타냈으니까 김철수가 우리가 아는 전체 합에서 얼마를 차지하냐 찾겠다는 얘기죠. 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김철수에 해당되는 값 비수주량이 얼마죠? B2번 셀과 나누기 하겠단 말이에요. 누구를? 전체 합에 해당되는 누구냐? B7번 셀과 나누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하면 요거 자체는 구해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밑으로 당겼을 때 복사가 되는 거죠. 복사가 됐을 때 밑에 있는 B7은 어떻게 하죠?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두 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겠다. 뭐 붙이냐? 방금 말했던 달러 기호를 붙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고정 상태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 값과 B2, B3, B4는 변화되니까 각각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적 값으로서 B2 나누기 전체 값을 표현을 해준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보시면 답은 뭐로 돼 있어요? B2 슬러시 B 달러 7 된 거 보이세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옆에 비율을 만약에 구한다면 이 열의 값을 구한다면 이 말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요거 구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당겨서 이 열도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열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열은 누구 돼야 돼요? 값이 D 값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2B 형태가 되면 이거죠. D2번에 D7번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옆으로 당겼을 때 야는 요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놈을 그대로 당겨버리면 야는 어떻게 돼요? B7이니까 변화가 안 생기잖아요. 누가 바뀌어야 되죠? 야는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행머리 끓인 7은 변화 없는 대신에 열머리 끈 B가 뭐로 바뀌냐? D로 변경은 돼줘야 되는 거니까 말래 달러 2개 묻혀버리면 얘도 똑같이 달러 B, 달러 7이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는 바뀌자? B, D는 바뀌도록 해줘야 되는 거니까 야는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만들도록 하겠다. B2를 나누기 B 달러 7로 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는 하나의 식을 만들겠다는 의미. 그래서 거기 답이 되는 게 B2 슬러시 B 달러 7이란 값이 답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차이점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말로 해서 좀 애매한데요. 엑셀에서 직접 입력하고 만들어 보시면 제일 편한 형태가 될 건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왜 달러가 필요한지를 이해를 하시면서요. 채우 겐들 했을 때, 즉 복사했을 때 식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 달러를 붙여준다는 점, 이걸 일단 기본 형태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 밑에 나오죠. 세 번째, 엑셀 함수라 그래서요. 여기 있는 함수 이름들을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계산 결과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함수명들을 전체로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함수를 이용을 해서 뭐하냐? 시험 문제가 또 출제가 되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나왔던 프린트물 있죠? 그 프린트물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 정도 함수는 좀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요. 그 함수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역할과 기능을 프린트물의 문제를 통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 프린트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오는 함수는 뻔해요. 몇 개 없거든요. 몇 개 없는 함수 정도만 사용법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같이 그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A1번 셀의 금액이 56,780 입력되어 있어요. 10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100단위 이상 금액으로 셀에 표시합니다. 수식 표현이 옳은 게 뭐냐 물어봐요. 이때 라운드라는 함수는 반올림 함수예요. 그리고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는 내림, 그 다음에 라운드 업이라는 함수는 올림 함수로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시하는 거는 내림하라 그랬으니까 함수는 뭐 쓰냐?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 거기 제시한 게 뭐죠? 100단위 이상의 금액을 표시하란 말이 설명이 됐으니까 그 말은 이 숫자 형태를 보셔야 돼요. 이 숫자를 요래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56700 요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어떻게 하라? 버리란 얘기죠. 버리고 요것만 남겨달라 이 말인데 그때 방금 보신 문제에서 라운드 다운 그 다음에 셀 주소로 A1번이 들어가고 나면 여기에 숫자가 들어와야 돼요. 요 숫자를 이제 물어보는 형태로 보시는데 요 숫자가 요거 기억하세요. 요게 0이고요. 요게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와 숫자가 돼요. 그리고 소수점 이하가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 요거는 1, 2, 3과 대치가 돼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요게 살아남았잖아요. 요게 살아남았으니까 누구죠? 요 자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00 됐으니까 요 자리에 대응되는 숫자가 얼마죠? 마이너스 2다. 여기다 얼마 적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2를 적어주면 이 두 개를 버려버리고 이 자리만 누가 나오냐? 살려주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라운드 함수 형태의 사용법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건 요거죠. 요 숫자 배치. 그래서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 업은 올림, 라운드 다음은 내림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고 사용법은 똑같아요. 함수에 여기 적어주고 콤마 위치값 적어주게 되면 그 위치의 값을 올림 또는 반올림 하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진다. 그게 첫 번째 라운드 함수의 사용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으로 선택되시는 거니까 참조삼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 A 1번 셀에 지금 A, B, C, D, E, F라는 6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 기억하세요? 는 left라 그래요. 이 함수하고 right E mid 이렇게 함수가 나올 거예요. 이 세 가지 함수가 뭐냐면 문자열 함수라 그래서요. 추출할 때 쓰는 거예요. 뽑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A 1번 셀에 현재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A, B, C, D, E, F라는 글자가 들어와 있어요. 이 글자에서 left라는 의미죠. 어디에서? 왼쪽에서. 그러면 이 말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부터 몇 글자? 두 글자를 뽑아라. 그러면 A1 셀에 들어간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부터 두 글자니까 누구겠어요? 요 놈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는 뭐가 나오냐? A, B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에 반해서 right라는 함수 명칭은요. 반대로 마지막부터 몇 글자? 두 글자를 뽑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A1 셀에 있는 글자 중에서 마지막 두 글자니까 누구냐? 요 놈이 되는 거죠. 뭐 나오냐? EF라는 결과가 나오게. mid 요게 start 추출 문자 수.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를 뽑으라. 그러면 하나, 둘, 세 번째부터 두 글자니까 누가 나오냐? CD가 나오게. 이런 역할을 하는 함수를 문자열 추출 함수라 표현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함수 left, right, mid라는 세 가지의 기본 함수를 쓰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제일 많이 설명드릴 함수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지정된 셀에 여러분이 원하는 문자열을 추출하도록 할 때 쓰는 함수를 우리가 left, right, mid라는 개념으로 쓰시는 거예요. 기억해 두셔야 되는 함수고요. 그랬을 때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결과가 다른 게 뭐냐 물어보고 있잖아요. 1번에 left B1에 2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B1번 셀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터 활용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두 글자를 뽑으니까 뭐 나오죠? 첫 번째부터 두 글자니까 터 활이란 글자가 나와요. 그리고 %가 많은 거냐 그러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E2 셀에 있는 글자가 용이네요. 용 글자고 붙여주니까 1번 결과는 뭐 나온다? 터활용이라는 문자가 나온다. 2번은 mid 함수를 이용해요. C1 셀에서 몇 번째 글자부터요? 세 번째 글자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뽑겠다? 두 글자를 뽑는 거예요. 그럼 두 글자를 뽑으니까 결과 뭐 나오죠? 컴퓨터 활용의 세 번째 글자가 터니까 터부터 두 글자니까 터활이라는 두 글자가 나와요. 세 번째, right 함수를 이용해서 C1 셀에서 세 글자를 거꾸로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글자니까 뒤에서부터 세 글자 터활용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1번, 3번은 결과 똑같고 2번은 다른 거니까 답은 2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 추출 함수인 left, right, mid 함수를 연습하는 문제가 되고요. 네 번째는 C2, D2, F, E2를 다 결합하니까 터활용이라는 문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닌 거는 2번 되어지면서 요거 세 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left, right, mid 함수에 대한 사용법은 기억하기 부탁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이게 고급 필터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냥 적어둔 건데요. 주어진 데이터의 조건에 맞는 거를 골라내는 게 고급 필터인데 거기 적혀있는 걸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목표액이 4,500보다 크고 목표액이 옆으로 돼 있죠? 5,000보다 작다. 동일 라인에 적혀있으면 이건 AND예요. 근데 칸을 달리에 적어놨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 OR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건 AND와 결합된 상태니까 답을 3번으로 보시면 돼요. 목표액이 4,500을 초과하고 5,000 미만이거나 목표액이 4,000 미만인 데이터를 표시하는 게 설명이 되는 거. 요거를 읽어내시면 될 거예요. 아직 언급된 건 아닌데
동일 라인에 적힌 거는 뭐가 되냐 그러면 AND 개념 해석이 되는 거고요. 아랫줄에 적힌 건 우리가 OR 형태로 설명이 되는 거. 이게 이제 고급 필터의 조건 적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하나의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문제 9번부터 먼저 볼까요? 성명이 정으로 시작하거나 출신 지역이 서울인 데이터를 추출할 거예요. AND의 OR예요. 정으로 시작하거나 출신 지역이 서울이잖아요. 그러면은 거나 의미니까 오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 성명이 정으로 시작한다. 정 별표를 적어주게 되면 정의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서울이다. 오화 개념을 가지는 거니 칸을 달리하는 거죠. 칸을 달리 적어준다. 몇 번이냐? 2번처럼 표시하는 방법이 고급 필터의 조건 적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표현 이해되시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일단은 고급 필터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적어서 표현한다는 거를 확인하시는데 아직까지 엑셀 문제를 한 번도 나오진 않았어요. 좀 함수만 나왔었는데 고급 필터 적는 방법은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를 확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여러 번 출제된 문제가 돼요. 여러 번 출제된 거니까 요거는 기억을 하시면서 아래 워크시트의 상품 코드에 단가의 영역에 표시하려고 합니다. D3번 셀에 사용된 함수식으로 옳은 거를 물어보라고 되어 있고요. 단가표는 B16부터 C19 영역에 있으며 D4부터 D12 영역은 D3 셀에 있는 입력한 함수식을 복사 표시하더라. 결국 그냥 하나씩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 말은 밑에 상품 코드 5월 1일 날 판매일을 보시면 상품 코드가 A01이고 수량이 50인데 이 물건의 단가가 100이에요. 이거를 찾는 방법은 상품 코드가 A01이더라. 이 01을 갖고 어디로 봐요? 아래쪽 밑에 보니까 상품 코드 표가 있어요. 그 표에 찾아본 결과 얼마냐? A01 돼 있어요. A01의 두 번째 값인 100을 읽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테이블을 참조할 때 쓰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lookup이라는 함수로 사용되어지고 이때 lookup 함수의 사용은 아래쪽에 참조하는 표가 지금처럼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요. 밑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경우는 함수 뭐 쓰냐? V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요. 근데 데이터가 수평으로 나열됐을 때는 뭐냐 그러면 H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면서 두 가지 HLOOKUP과 VLOOKUP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교재 558페이지 봅니다. 세 번째 참조 함수란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요. 2번에 적어놨죠. HLOOKUP과 두 번째 VLOOKUP이란 함수 두 개 설명이 되어지면서 함수의 기본 형태가 찾을값, 콤마, 범위, 콤마, 열번호, 콤마, 인수 형태로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이 형태를 기억을 하시면서 이 말이에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적게 되면 첫 번째가 찾을값이에요. 그러면 아까 문제 형태를 비교해서 두 개를 놓게 되면 누굴 찾을 거냐 그러면 상품 코드의 값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상품 코드 값을 가지고 아래쪽 표를 참조를 할 거니까 상품 코드가 들어가 있는 셀은 B2번 셀 값을 가지고 두 번째가 주어진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테이블이라 그래요. 범위 형태가 설명이 된다. 누구? 뒤에 밑에 있는 참조할 표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읽고자 하는 상품 코드가 들어가 있는 범위가 되는 거니까 몇 번 셀? B16번 셀부터 시작해서 C19번 셀까지. 이때 연속되는 범위는 이렇게 콜론을 찍어줘요. 그러면 B16번 셀부터 C19번 셀의 범위에서 찾겠다. 그리고 콤마. 그러면 이거 되죠? B16번과 B16번부터 19번까지 형태가 주어지면 내가 찾는 기준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요 값에 해당되는 단가가 요 칸에 있단 말이에요. 몇 번째 칸?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있더라. 나 어디에다가 두 번째 칸에 걸 읽어오겠다. 위치를 나타내서 두 번째 표의 값을 읽어오겠다. 콤마. 마지막에 두 개 중에 하나는 뭐냐? 0을 적어주면 정확한 값이 되고요. 1은 근사치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0에 대한 형태는 정확한 값을 찾고자 할 때는 0, 근사치를 적을 때는 1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은 값이거든요. 똑같은 값이니까 뭐냐? 0을 적어주게 되면 요 값을 요 표에서 찾아서
두 번째 값을 읽어오겠다라는 의미.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룩업의 사용법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형태입니다. 룩업 함수의 첫 번째 기준값, 요 놈을 여기서 찾을 거란 얘기예요. 찾아서 어디에서 몇 번째 값을 가져올 것이냐를 위치를 지정하고 정확하냐 근사치를 표시하도록 하는 형태. 이걸 이제 룩업 함수의 사용법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나중에 밑으로 당길 거예요. 이렇게 당겨서 B2, B3, B4가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변하는 게 맞지만 요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여기고 얘도 여기니까 야는 변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전부 다 뭐 적어놨어요? 이렇게 달러를 다 붙여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문제에 보시게 되면 답은 몇 번이냐 그러면 2번이 되는 거죠. 2번에 보시면 B3, B16부터 B19를 전부 다 달러로 표시해 놓고 몇 번째 칸에 거? 두 번째 칸을 읽어올 거니까 2 적어주고 그 다음에 0이 폴스의 개념을 가지니까요. 폴스가 정확한 값, true가 근사치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2번을 답으로 보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찾을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룩업 함수의 사용법으로 보는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뒤로 가서 13번 문제 한번 보세요. 13번 문제 한번 찾아볼까요? 맨 동일한 문제예요.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만드시면 되는데 C9부터 E14 영역을 참조해서 상품명을 입력하려고 합니다. D3의 수식을 입력한 후 나머지는 그대로 복사하려고 해요. D3에 들어갈 수식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D3이 뭐죠? 상품명 읽어올 거죠. 뭐에 따른? 상품 코드에 따른 상품명을 읽어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누구죠? C3번 셀에 있는 상품 코드를 갖고 어디? 아래쪽에 있는 표 몇 번 셀부터? C10번 셀부터 시작해서 E14번 셀의 범위에서 내가 읽어올 값은 뭐예요? 상품명을 읽어올 거거든요. 몇 번째 칸에 있죠? 두 번째 칸에 있더라? 그럼 2 적어주고 그 다음에 false true는 생략해서 안 적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 그러면 몇 번이죠? 13번의 답은 몇 번? 찾을 수 있겠어요?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을 답으로서 표현을 하는 거죠. 누가 찾느냐? C3번 셀을 C10부터 E14까지 절대 참조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 칸 읽고 오겠다라는 거 표시하는 거. 이게 룩업 함수의 기본 사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그 다음 넘어가서 25페이지, 25번 참. 요번엔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참조할 데이터 표가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다르죠? 아까는 수직으로 쭉 나열됐지만 지금은 옆으로 가 있잖아요. EDP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돼 있을 때 쓰는 함수가 뭐냐? HLOOKUP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으로 나열됐을 때는 VLOOKUP을 쓰는 거고 이렇게 옆으로 표현됐을 때는 누구냐? HLOOKUP을 쓰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제시하는 거는 뭐냐? 제품 코드의 첫 글자예요. 근데 거기 데이터를 보시면 제품 코드가 몇 글자예요? P-3, 4, 5, 6 돼 있잖아요. 거기에 첫 글자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 첫 글자를 뽑을 때 쓰는 거 아까 나왔던 거죠. 뭐 쓰냐? left 함수를 통해서 1 적어주게 되면 첫 번째 글자가 나오는 거죠. 그거를 아래쪽 표에 참조해서 두 번째 값을 읽어오겠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구성되겠어요? 그러면 HLOOKUP의 답이 될 테니까 답은 몇 번이냐? 2번이죠. left A3번 셀에서 한 글자를 뽑은 거를 아래쪽 표를 참조해서 몇 번째 거? 두 번째 거 읽어오겠다 이 뜻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H와 VLOOKUP의 사용법이 설명이 되고 실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이런 사용법들을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룩업 함수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찾고자 하는 값 표 범위가 제시될 거고요. 위치를 적어주고 정확하냐 근사치를 표시하는 방법이니까 그 점 기억하도록 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돌아와서 5번 문제를 봅니다. 자, 5번 문제의 사용 형태인데 이 함수 형태는요. 강동 매장의 수량 합계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할 때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라 표현을 하고요. 무조건 이래 적어요. 무조건 D가 나와요. D. 그럼 D라는 글자가 나오고 뒤에 썸 적어주면 뭘 나타낸다?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함수. D 에버리지 적어주게 되면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 이런 식으로 D라는 글자와 함수명을 붙여서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적는 방법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첫 번째, 전체 범위. 전체 범위를 다 잡아줘요. 즉 그 말은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A 1번 셀부터 시작해서 D 5번 셀까지 다 잡아주는 거예요. 다 잡아주고 콤마 계산 필드를 적어줘요. 이때 계산 필드란 말은 문제를 보고 파악하시는 거예요. 뭐 할 거냐? 수량 합계를 구할 거다. 그러면 수량이 몇 번째 칸에 있어요? 네 번째 칸에 있거든요. 그럼 네 번째 칸의 값을 구하겠다. 숫자 4를 적어주는 거예요. 또는 마우스로 D1번 셀을 클릭하든지.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거는 이 표에서 내가 구할 계산 필드 위치를 적거나 마우스로 클릭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의 범위를 잡아줘요. 이때 조건의 범위는 앞에 나왔던 고급 필드와 마찬가지로 요게 들어와야 돼요. 필드명 여기에 값이. 그래서 거기 옆에 보시면 적어놔 보이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강동 매장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바로 옆에 적어놨죠? A 7번 셀 보면 뭐 적어놨어요? 매장명 밑에 강동 적혀 있잖아요. 그럼 매장명이 강동이라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처럼 만들어집니다. A1부터 D5까지 몽땅 다 잡아주고요. 어디가 구할 거냐? 수량의 합을 구할 거니까 4. 콤마 조건은 매장이 강동이란 단어 설명이 되어지더라. 그러면 A7부터 A8까지 범위를 잡아주는. 그래서 2번처럼 적어주는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기본 사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비슷한 문제가요. 12번 문제 볼게요. 옆 페이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12번. C9번 셀에 Dsum에 A1부터 C7, C1에 A9부터 A10을 입력했을 때 결과로 오른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구할 값은 C1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C1에 무슨 글자 있어요? 상여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결국 상여금의 합을 구하란 말이죠. 조건은 뭐 돼 있어요? 조건은 A9번 셀부터 A10번 셀까지 조건이니까 그러면 뭐라 적혀 있어요? 상여금이 크거나 같다 얼마? 100만 말이죠. 그러면 풀었으면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상여금이 100만 이상인 사람들의 상여금의 합을 구하란 말이죠. 그러면 상여금 데이터 중에 100만 이상이 누가 있어요? 120만하고 130만 두 개 있으니까 합치면 얼마다? 250만 되겠네. 답은 2번 되도록. 말 이해되시겠어요? 자, 하나 더 봅시다. 15번. 엑셀이 80명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는 수식으로 옳은 거 물어봐요. 인원수를 구하는 함수죠. 인원수를 구하는 함수인데 조건이 들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D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D 함수가 나오고 개수를 구하니까 뭐냐? D count라는 함수가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다 잡고 내가 구할 게 뭐예요? 엑셀이 80 이상이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엑셀의 값을 카운트하겠다. 두 번째 거 카운트하고 조건은 엑셀이 80보다 크다. 아래쪽에 적어놨으니까 그걸 범위로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연결되는 거 몇 번일까요? D 카운트에 A1부터 E5 다 잡아주고 엑셀로 카운트할 거다 2 적어주고 아래쪽에 범위 잡아준 거니까 몇 번? 4번을 선택하는 거죠. 옆에 19번 문제 볼까요? 답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직책이 과장인 사람의 급여 총 합계를 구하려고 해요. 면 조건에 만족되는 게 누구냐? 답 연결될까요? 몇 번? 뭐 딱 맞아떨어지는 게 딱 하나밖에 없을걸요. 다 잡고 몇 번째 구할 거예요? 급여 총액이니까 5번째 구할 거고, 조건이 뭐다? 직책이 과장이라고 했으니까 범위 나온 거. 구조를 딱 맞아떨어지는 게 딱 있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1번이 답이 되시는 거죠. 될까요? 요게 두 번째 기억할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러면 기억하세요.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 설명을 드렸고요. 룩업 함수에 대한 사용 설명이 됐고, 그 다음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한 사용 설명이 됐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뻔해요. 더 이상 뭐 힘들 테니까 이런 것들의 사용법을 잘 구분하시라는 얘기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6번 문제 볼까요? 이건 그냥 그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답은 2번이거든요. today라는 함수가 오늘 날짜를 구하는 함수예요. today가 오늘 날짜를 구해서 빼기 date라는 함수가 날짜를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값을 주는 거죠. 그러면 1989년 1989, 6,1 적어주면 얘를 뭐로 바꾸냐면 날짜로 바꾸는 거예요. 뭐 89년 6월 1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날짜 함수인 today라는 함수와 나눠 빼주게 되면 전체 근무 형태가 나오는 거니까 그냥 답은 2번으로 되는 거니까 이건 답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8번 문제가 비슷한 형태로 설명이 되어질 건데요. 이런 거 써요. sum, if. 합인데 if가 들어간 거예요. if란 단어 자체가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조건을 나타내잖아요. 시험에 나온 것과 똑같이 조건에 맞는 값을 구할 때 쓰는 게 if인데 합을 구할 때 sum if를 쓰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요거예요. 조건의 범위. 그 다음에 조건식, 그 다음에 합의 범위. 요게 sum if라는 함수를 적는 방법. 처음에 나오는 게 조건의 범위, 내가 구할 조건의 범위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값, 그리고 합의 범위를 잡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 7번을 보시게 되면 각 시트에 다 아이디별로 총 주문 금액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 투 셀에 들어간 수식으로 오른 게 뭐냐? sum if A:A가요. 이 A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 전체를 설명하면서 A열에서 뭐 찾겠다? D2 셀에 있는 값인 KK00을 찾겠다. 그리고 세 번째 합의 범위 뭐 하겠다? 주문 금액의 합을 구하겠다. 적어준 거니까 답을 1번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sum if 조건의 범위니까 A2부터 A5번 셀에서 누굴 찾겠다? KKK00을 찾겠다. 합의 범위 B2에서 B5번의 합을 구하겠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문제에서는 그냥 A:A 하면 A열 전체 KK00 들어있는 주소인 D2를 적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B:B에서 만든 거니까 같은 표현이 되거든요. 답은 1번이 선택되어지면서 sum if 표현 방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건의 범위, 조건식, 합의 범위를 적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점도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결되는 문제가 8번. 요번에는 뭘 구하냐?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개수 구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count if 조건의 범위, 그 다음에 조건식. 그러면 이 범위에 이게 몇 개 있냐를 구하라는 의미예요. 이게 count if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8번을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한 개당 20점으로 시험 점수를 계산해서 점수 표시하려고 합니다. H2번 셀에 들어갈 수식. 결국은 동그라미 몇 개 있냐 카운트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count if에 옆에 있는 구대환의 영역 범위 C2번부터 G2까지 범위 잡은 다음 값으로 뭘 주는 거야? 동그라미를 표시하게 되면 그럼 동그라미가 몇 개 있냐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의 범위 콤마 조건식을 적어주면 내가 원하는 값이 몇 개 있냐를 카운트하도록 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런 표현들을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SUMIF나 COUNTIF는 조건에 맞는 값을 구할 때 합을 구한다, SUMIF, 개수 구한다, COUNTIF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표현들을 구분하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적을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하면 A 2번 셀부터 A 10번 셀에서 뭐 값이 얼마 이상, 100 이상인 게 몇 개 있냐, 이런 걸 헤아릴 때 쓰는 함수가 COUNTIF가 되는 거니까 그런 사용법도 구분하도록 합니다. 10번은 몇 번 할까요? 아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올림하니까 함수는 뭐 써야 돼요? 라운드 업 써야 되겠죠? 근데 얼마 자리에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1000의 자리 표시니까 숫자 얼마겠어요? 아까 말했던 이런 식으로 되면 요게 얼마? 0. 요게 1, 2, 3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게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내가 원하는 거 얼마까지? 1000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1000의 자리 숫자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더라. 그럼 답은 1번으로 선택이 되시는 거야. 그럼 뭐 단순한 문제도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 확인 한번 보시면 되고요. 11번은 어퍼라는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 그러면 그걸 없애는 건 전부 다 대문자로 바꾸는 함수예요. 주어진 영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함수가 되는 거니까 A2 셀에 있는 값을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빼기, KR, 연결하란 말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럼 답은 1번이 되시는 거니까 뭐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명칭으로 어퍼는 대문자로 바꾸는 함수, 트림은 공백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 큰 의미 없으니까요. 일단은 명칭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1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업무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휴무로 표시하고자 할 때 B2셀에 입력해야 될 수식으로 옳지 않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요건 좀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일단 답이 되는 건 일단 2번이 아닌 걸로 보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이 되는데 요게 이제 함수 중에 하나가요. week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weekday라는 함자를 주면 날짜를 여기다 딱 적어주고요. 여기다가 1 딱 적어주게 되면 리턴되는 결과가 뭐가 나오냐 그러면 만약에 오늘 날짜가 일요일이면 숫자를 1로 주고요. 월요일이면 숫자를 2로 주는 거예요. 즉 날짜에 따른 요일의 값을 숫자로 돌려주는 함수가 weekday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만약에 날짜에다가 콤마 2를 적어주게 되면 월요일이 1이 되고요. 화요일이 2가 되고요. 마지막 일요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7의 값을 돌려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값이 얼마입니까에 따라서 이제 1, 2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 1 적어주면 일요일이 1이고 2 적어주면 월요일이 1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문제를 보시면 1번 if, 오아 또는 의미죠. weekday에 A 2번 셀의 날짜를 0으로 줬을 때 0이면 또는 A2의 값이 0이 6이면 0을 적었으니까 뭐겠어요? 0 값이 주어지면 얘가 뭘 나타내냐 그러면 이제 일요일을 나타내는 거죠. 일요일과 토요일을 설명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럼 나는 뭐로 주겠다? 휴무로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로 지정하겠단 말이에요. 표현 되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죠. weekday에서 A2 셀에서 1을 주는 거죠. 1 주고 는 1이냐 그러면 날짜가 뭐였어요? 1값으로 설명이 된 상태니까 1값이 설명이 된 거니까 일요일이면 또는 1이 7이면이잖아요. 그러면 뭘 나타낸다? 휴무를 나타내는 거죠. 1번이 참 답이에요. 잘못됐어요. 1번이 잘못된 거니까 네, 1번이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내용상 설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맞죠? 2번이 맞는 표현이죠. 맞는 표현이고 1번이 잘못됐나?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weekday A2에 2를 적었잖아요. 2를 적었으니까 뭐겠어요?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죠?
1, 2, 3, 4, 5까지는 전부 다 뭐가 돼요? 월, 화, 수, 목, 금이 설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토, 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토, 일이 얼마예요? 6, 7이 되는 거니까 6, 7 이상이면 휴무, 아니면 업무가 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 그리고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3번으로 적어놨잖아요. 3번 적었으니까 누가 되겠어요? 3번 적었으니까 월요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화요일이 1이 되는 거죠. 표현 되시겠어요? 화요일이 되는 거니까 그 중에 값이 되는 거는 5 이상이 되는 경우가 뭐가 되냐? 휴무가 되고 아니면 업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답은 제가 좀 잘못 체크해놨네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되면 3번이 좀 잘못했네요. 4번이죠. 4번이 5 이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딴 거보다는 함수 형태가 있어요. 위크되는 함수가 지정되게 되면 날짜 값에 따른 요일의 형태를 숫자로 돌려주는 함수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표현 자체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요, 이게 조건부 서식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답은 2번으로 표시를 해요. 이 하나의 표현으로 구분하시면서 앞에 열머리글에다가 이제 고정 형태를 붙이셔야지만 조건부 서식이 만들어진다고 제시되는데 이런 까지는 문제는 힘들 거라 보고요. 일단은 답은 2번이 되는 거니까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17번의 답은 2번이 돼요. 연, 월을 어떻게 뽑아낼까요? 주민번호에서. 우리 주민번호 아시잖아요. 주민번호가 주어지면 그 주민번호에서 생년월일을 뽑아내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901103이 생일이라면 앞에 이 두 자리를 뽑아줘야 돼요. 뽑아주니까 함수 뭐 쓸까요? 레프트. 셀 주소가 B3번이 되니까 B3번 콤마 2 하면 요게 뽑히는 거죠. 그리고 날짜 데이터니까 구분자 앰퍼센트 들어가서 슬러시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월을 뽑아낼 거예요. 월 뽑을 때 뭐 써야 돼요? 세 번째부터 두 글자를 뽑아줘야 되겠죠. 함수 뭐 쓰겠다? 미드. B3번에서 세 번째부터 두 글자를 뽑고 월 뽑을 거예요. 맥 미드 함수를 써서 다섯 번째에서 몇 글자? 두 글자를 뽑아주게 되면 이게 연, 월, 일에 대한 값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연결해서 날짜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답은 2번이 선택되지게. 그래서 이어 함수는 이제 연도만 뽑아내는 형태가 되는데 연도를 뽑기 위해서 날짜가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날짜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개를 연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2번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는 점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18번 문제 보시면요. count if라는 형태가 주어진 건데 뒤에 뭐 붙어 있어요? S상에 더 붙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sum if나 count if 같은 거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 개수를 구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조건이 한 개밖에 안 돼요. 근데 S를 붙였으니까 뭐가 되냐? 복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count if S니까 조건 두 개가 만족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범위 볼까요? B2번 셀부터 B11번 셀은 부서를 나타내요. 부서에서 B2인 값이면 교육팀을 찾고요. 그 다음에 C2부터 C11번 셀이니까 직급을 찾는 거예요. 직급의 C2인 값, 과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결하면 부서가 교육팀이면서 직급이 과장이 몇 명이냐를 찾도록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표현 되겠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 중에서 교육팀의 과장이 몇 명 있더라? 첫 번째하고 밑에 있으니까 2명 있네요. 2명 있으니까 2가 선택이 되게. 그래서 count if라는 형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조건의 범위에 요 한 개만 맞는 거라면 한 개를 더 붙여주는 거죠.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 만족할 수 있는 걸 우리가 count if s라는 함수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사용법도 구분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요. 이렇게 적어주죠. 이러면 뭐가 될까요? sum if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죠. 조건의 범위, 조건식, 합의 범위 형태의 한 개 만들어진다라면 얘도 sum if s가 나오는 거예요. s가 나오게 되면 2개 이상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게 합의 범위예요. 달라져요. 그 다음에 요게 조건의 범위.
다음에 조건식. 이게 또 조건의 범위.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에 이거 만족하는 거, 이 조건에 이거 만족하는 거에 요거의 합. 그러면 이 문제를 풀었으면 무슨 뜻이겠어요? 부서와 교육팀이고 직급이 과장인 사람의 연봉의 합을 구하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썸이 패스 문제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표현들도 구분하도록 합니다. 20번 문제 봅니다. 20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주민번호가 입력이 된 상태에서 수식 결과가 다른 하나는 뭐냐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 첫 번째 문제 보시면 if 괄호 열고 mode mid d2의 8,1이에요. 그 말은 우리 주민번호 방금 본 것처럼 해돼 있잖아요. 8번째 한 글자를 뽑으니까 요놈이 나오는 거예요. 요놈의 숫자를 mod 함수가 뭐냐면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나머지를 구한 값이 얼마면, 얼마로 2로 나눈 나머지 구한 게 1이면, 그러면 우리 성별 아시잖아요. 뭐 나오죠? 1, 2, 3, 4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2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1빵 1빵. 1이면 남자, 0이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if mode mid d2의 8번째부터 한 글자를 뽑은 거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1, 3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이건 남 아니면 여 주겠다. 그럼 성별을 판단하는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 오화 함수를 통해서요, 뽑아낸 값이 2 또는 4면은 여 줄 거고 아니면 남 주겠다로 설명하는 거니까 1번, 2번은 같은 표현이 되고요. 근데 3번은 AND가 성립이 돼요. AND가 뭐죠? 동시만족이 되잖아요. 그럼 성별이 1이거나 3일 수가 있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거짓이 되게 돼 있으니까 뭐밖에 안 나오죠? 엿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이 될 수 없는 거니까 답은 틀린 거 3번으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함수가 또 적혀 있네요. 뭐 적혀 있냐 그러면 요런 함수가 있어요. choose. 고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적어주는 거죠. mid 몇 번 셀이죠? D2 셀에서 8번째 한 글자를 골라내면 뭐 나오죠? 1, 2, 3, 4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적어주죠. 남, 여, 남, 여. 얘가 1이면 요거, 2면 요거, 3이면 요거, 4면 요거. 매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choose 함수에 요 값에 숫자 1 넣으면 1의 값을 뿌려주고 2가 나오면 2의 값, 3이면 3, 4의 값. 그래서 값을 다 적어놓고 요 choose에서 뽑아낸 값을 출력하도록 하는 함수가 choose 함수가 되는 형태. 그래서 mid 함수를 통해는 뽑은 값이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제대로 된 표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choose도 하나의 표현법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답은 3번인데요. 그냥 이렇게 적어줍니다라는 거 정도만 확인하시는데 고급 필터의 조건 적는 방법과 연결되는 거니까 참고 삼아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22번 문제 이해되세요? 22번 문제 요구사항이 말 이해되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C2셀에 수식을 입력한 후 C3부터 5번 영역은 채우기 엔들에서 복사한 거야. 그래서 C2셀에 들어갈 수식으로 옳은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누계 형태로서 2, 3, 6, 10이란 값을 만들어내자. 이 말은 이 뜻이에요. 이거죠. 요거 뭐다예요? 2 구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2개 더해서 3. 세 번째는 하나, 둘, 3개 더해서 만들어준 거니까 6. 마지막은 하나, 둘, 셋, 4개 다 더해준 거죠. 얼마? 10. 이 말이죠.
그러면 요 한 개씩을 만들어서 채우기 쫙 당겼을 때 B2 바뀌면 안 돼요. 누구는 바뀌죠? 3, 4, 5는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요걸로 해서 온 거죠. B2부터 B2 출발하는 거예요. B2에서 B2 셀이니까 지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B2 셀부터 B2 셀까지 주고, 요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고정 상태로 만들어주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절대 참조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당기면 자동 변화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식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돼요? sum 달러 B 달러 2 콜론 B2라고 적어주게 되면 각 칸의 값을 어떻게 합니까? 자동 누적된 상태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거기 몇 번이죠? 4번인가요? sum의 달러 B2 형태가 되고 B5번 셀로 만들어서 표시하도록 한다. 그래서 누적되게 만들어내는 패턴이 되는 거니까 채우기 핸들에서 생기면 복사 개념을 가져주는 증가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낳기 위해서 앞에 B2 셀은 고정 상태로 만들어주고 뒤에 값을 변화되게 만들겠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할 또 함수네요. 23번 가장 또 많이 나오는 함수죠. 석차 구하는 함수예요. 랭크 함수. 자, 석차를 구할 때 사용되는 함수를 우리가 랭크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는데, 랭크는요 문제를 보시면 평균을 이용해서 순위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값 콤마 범위, 그리고 여기가 뭐냐 그러면 0 또는 1에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석차를 구할래, 오름차순에 따라 석차를 구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보면 돼요. 평균이 이렇게 있어요. 요 놈이 값의 의미를 나타내요. 어디에서? 요 범위에서. 제일 쉽게 말하시면 돼요. 요 놈이 여기서 몇 등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석차를 구하겠다는 형태를 정의되면 값은 기준 첫 번째 값이 되고요. 두 번째 범위는 요 놈부터 전체를 다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요 놈이 여기에서 얼마입니까를 표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뭐 적어놨어요? 누구로 구하냐 되냐 그러면 평균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균 셀이 D2번 셀부터 누구부터? D2부터 끝까지니까 D6번 셀까지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B2 셀이면 땡기면 얼마가 돼야 돼요? B3, B4가 증가할 거예요. 하지만 B2도 여기서 몇 등이냐, B3도 여기서 몇 등이냐, B4도 여기서 몇 등이냐니까. 그러면 이 범위는 바뀌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범위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참조가 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석차 구하는 함수, 아까 우리 룩업 할 때도 값하고 요 표의 범위가 고정 절대 참조가 된 것처럼 석차도 마찬가지예요. 값 주고 범위는 반드시 뭐가 되게 절대 참조가 되게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되는 거 몇 번이냐 그러면 3번이 되겠죠. D2 콜론 D2번부터 D6번까지는 절대 참조가 되고요. 오름 차순이냐 내림이냐, 높은 놈 1등이잖아요. 높은 게 1등이니까 점점 내려가서 등수가 바뀌는 거니까 내림 차순 설명이 되면 뭐 적겠다? 0 적어주는 거니까 답은 3번이 선택되는 거고요. 4번은 똑같은데 마지막 1 적어놨잖아요. 1 적어주면 얘는 뭐다? 오름 차순의 석차를 설명하는 거니까 3, 4번이 맞는 표현이 되는데 3번은 내림 차순의 석차, 4번은 오름 차순의 석차가 되는 거니까 그 차이점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은 표현법을 한번 보시면 돼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명한 건데 답은 3번으로 표시된다고 돼 있으니까 뭐 참고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6번 문제 보시게 되면 sum product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sum product 함수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1, 2, 3, 4, 5, 6 있다라면 어떻게 하냐? 요거 곱해요. 요거를 1, 4, 2, 5, 3, 6을 곱해요. 그리고 야들 다 더해요. 교차되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하고 4, 5, 6 돼 있으면 1, 4 곱하고 2, 5 곱하고 3, 6 곱하는 거예요. 곱한 걸 어떻게 하냐? 썸이니까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죠. 1, 4 곱하기 1 곱하기 4 플러스 2 곱하기 5 플러스 3 곱하기 6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트라는 단어 자체가 값과 값을 각 항에 맞춰 곱하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고 그거를 썸 했으니까 합을 구하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시면서 요거를 계산하라는 의미. 그럼 얼마죠? 4 더하기 10 더하기 18 면 30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3번을 답으로 보시는 거예요.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90번 91번 92번 93번 94번 95번 96번 97번 98번 99번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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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은 27번 문제입니다. A2부터 A5번 영역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C2부터 C5번 영역에 표시하려고 합니다. C2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게 뭐냐 적어놨어요. 서귀표시를 서귀포로, 여의도동을 여의도로, 김포시를 김포로 한문했는데 그 빼고 마지막 글자를 빼는 거죠. 마지막 글자를 빼내서 처리하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때 답은 1번이 되는데요. A2번 셀부터 뽑아내는데요. 뭐 적어놨냐? 렌 적어놨죠. 렌이 뭐냐면 렌스 길이를 말해요. 그러면 A2번 셀의 문자열 길이에서 마이너스 1 했으니까 4글자면 3글자를, 2글자면 1글자를, 그래서 1개를 빼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시는 거니까 렌 함수를 이용해서 A2번 셀에서 1글자를 뺀 만큼 추출을 시켜주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을 수 있더라. 그래서 답은 1번처럼 진행이 되면서 레프트 함수의 사용법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28번의 답은 3번이에요. 3번처럼 아까 봤던 고급 필터 조건을 적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그 표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임금과 연도 두 개가 AND가 되고요. 인원이 오화 형태로 만들어진 거니까 답은 3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겁니다. 560페이지 마지막 하나만 봅시다. 2008년도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적어서 출제가 됐었어요. 엑셀의 워크시트 D4번 셀에 라이트 C4에 콤마 len 괄호 C4-4 해석되겠어요? 그래서 %하고 땡땡땡 별표 4개를 연결시켜 달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10-2109에 8765 함수 write C4번 셀에 len C4-4 자 이거 어떻게 되죠? C4번 셀 요거잖아요. 여기에서 write니까 어떻게 해요? write니까 어떻게 뽑죠? write 함수니까 어떻게 뽑아요? 거꾸로 뽑아내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몇 글자 뽑을래? len 함수가 뭐라고요? 요 셀의 글자 수를 말하는 거예요. 총 몇 글자 있어요? 하나, 둘, 셋. 요도 글자예요. 요것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빼기 4 이 말이죠. 그럼 몇 글자? 9글자만 뽑겠다. 누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결국 요만큼 나오는 거죠. 에다가 뭐 하래요? 별표 4개를 붙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다 어떻게 합니까?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프린트물의 마지막에 봤던 문제는 이거랑 거의 비슷한 패턴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패턴은 레프트 라이트 함수하고 len 함수 연결해서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 함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렸던 함수를 가지고 방법은 비슷할 거예요. 커말 이거 지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가 커말에 나왔던 문제 패턴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서 결과가 뭐냐 또는 이걸 뽑기 위해 사용되는 함수가 뭐냐를 찾도록 하는 문제가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용법 정도를 확인을 하시면 될까요. 일단 나온 함수 딱 따져보면 별로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 다음에 룩업 함수, 그 다음에 카운트이프나 썸이프 함수, 라운드 함수, 랭크 함수에서 몇 가지 함수들이 설명이 됐으니까 그런 함수들의 사용법만 잘 확인을 하시게 되면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보면 함수가 출제가 됐었어요. 엑셀 함수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C 관련 문제가 항상 하나 이상은 나왔기 때문에 거의 지금 오늘 하는 게 항상 2문제는 기본으로 깔고 출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했던 것들을 상세하게 단하기 좀 힘들었으니까 예제 중심으로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그걸 잘 감안을 하셔서 문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했던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두 문제는 이상 꼭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정리 잘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부터죠. 대전자계산기구부터 다시 한 번 더 설명이 나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설명드렸던 것들을 잘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풀이하고 동시 병행이 될까요? 병행이 될 테니까 마찬가지 진도 똑같이 나갈 테니까 잘 확인하도록 하시고
지각하지 마시고요. 시간 맞춰서 꼭 수업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겁니다. 오늘 수업 힘들었죠? 하는 저도 힘들어요.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몇 학기 동안 해야 될 거를 이제 두드리 뭉쳐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아까 최대한 줄여서 설명했기 때문에 예제 중심으로 좀 이해를 부탁드릴까요? 예제 중심으로 이해하시면서 한 번씩 더 읽어서 봐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받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은 주말 재밌게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